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데이터 스트림즈 연구소에서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천승태입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는 저희가 한 19년 정도 데이터 플랫폼에 관련된 기술과 제품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AI의 기술 발전과 더불어 데이터 플랫폼이 직면하고 있는 기술적인 도전 과제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의 데이터 플랫폼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그 정보 시스템의 발전과 매우 깊게 연관되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나 아니면 의사결정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왔고요. 초기에 RDBMS 중심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그리고 하둡이나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데이터 레이크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과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한계를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하나의 분석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을 하는 게 어렵다는 걸 인정을 하자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안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기술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패브릭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현재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서비스들이 구축이 되고 그 서비스들이 클라우드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서버나 온프레미스 이런 환경들로 다양화되고 있고 저장 공간도 RDBMS뿐만이 아니라 하둡이라든지 클라우드의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저장소에 데이터가 저장되다 보니 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분석 시스템이나 의사결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두 통합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하나의 가상화된 데이터 통합 레이어를 둬서 데이터를 잘 전달하고 활용하는 데 지원함으로써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지 않고 데이터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패브릭에 대한 아이디어는 가트너나 포레스트에서 2017년부터 사실은 제안을 했던 아키텍처이고요.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연구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보면 데이터 패브릭이 필요한 이유가 첫 번째가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부족하다입니다. 이 활용 가능한 데이터라는 게 데이터가 흩어져 있다 보니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 한계가 있고 데이터를 통합하더라도 도메인이 다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 표준도 다르고 하다 보니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데이터의 부족으로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보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보관에 대한 관리 체계가 각각 도메인마다 다르게 적용이 돼서 거기에 전반적인 관리 체계가 부족하고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 레이커의 경우는 관계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RDBMS에 비해서 데이터를 결합해서 처리하는 형태의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안되는 데이터 패브릭 아키텍처는 데이터는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서비스가 별도의 스토리지를 가지고 별도의 서비스로 개발되더라도 데이터를 관리하는 체계는 전체를 하나로 가져가자라고 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기능의 강화를 첫 번째로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가 흩어져 있고 데이터를 모아주는 데이터 패브릭 아키텍처를 통해서 기존에 활용하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기반의 워크벤치 활용성은 더욱 강화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데이터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설명할 수 있는 서비스인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를 AI로 구축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데이터 활용성을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지는 않지만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를 하지만 이 데이터 플랫폼 자체도 클라우드 기반에서 데이터가 많이 처리해야 될 때는 스케일 아웃해서 충분히 퍼포먼스를 발휘하고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순간적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으면 스케일을 줄여서 비용을 줄이는 이런 형태의 유연한 인프라 아키텍처를 추구하게 됐습니다. 네, 데이터 패브릭 아키텍처는 2016년도에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가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지원이 되면서 제안된 아키텍처이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기본적으로는 하둡 기반의 빅데이터 플랫폼과 RDBMS 기반의 DW를 통합해서 분석하기 위한 형태로 제안이 됐습니다. 근데 2019년에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최근에는 그것을 넘어서 클라우드 베이스의 스토리지나 그 이외의 파일 시스템이나 혹은 심지어는 API로 제공되는 외부의 데이터들도 이런 형태의 통합된 데이터 플랫폼으로 제공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포레스트에서 제안하고 있는 아키텍처인데요. 데이터 패브릭은 이러한 형태의 기본적인 구조를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데이터 거버넌스가 있죠. 중간에 데이터 스토리지가 다양하게 흩어져 있지만 이것들이 통합된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데이터를 가상화해서 통합할 수 없다. 따라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체계는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게 메타데이터입니다. 이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대한 설명 데이터이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RDBMS에 테이블이 있으면 그 테이블의 칼럼이 어떤 의미인 건지, 네, 그리고 그 칼럼들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설명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하고요. 최근에는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도 동영상이면 동영상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장소는 어딘지 이런 것들도 다 메타데이터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고서나 아니면 비정형 문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언어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타데이터를 추출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처리를 해서 추출하도록 하는 기술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두 번째로 필요한 기술이 당연히 여러 스토리지나 시스템에 분산돼서 데이터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가상화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 가상화 기술은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잘 알고 있고 필요할 걸로 예상되는 데이터들을 사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미리 가지고 와서 캐싱을 하는 방식의 데이터 가상화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새로 생기거나 혹은 데이터가 사라지거나 하는 것들을 데이터 통합 입장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개념적인 가상화된 형태의 데이터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새로 생기더라도 사용자는 즉시 새로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 정보나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 가상화 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보시면 밑에 특히 인프라의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온프레미스의 데이터, 즉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보관해야 되는 혹은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데이터들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흩어져 있는 혹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생성하고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들도 이렇게 데이터 패브릭의 대상 영역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장 형태도 사실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저장 형태까지 메타데이터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실제 보관이 어떤 형태로 보관하느냐의 문제보다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활용할 때 어떻게 통합하느냐의 이슈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패브릭이 집중하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어떻게 관리하냐의 문제 아까 첫 번째가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용자가 통합된 형태의 데이터를 직접 액세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찾아서 액세스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생성자와 소비자를 어떻게 빠르게 연결하고 이것을 자동화할 것이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데이터 플랫폼이나 정보 시스템이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통합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냐의 포커스였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배달하고 자동화해서 배달을 할 거냐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이 각각의 선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하게 되고 이것이 그물망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직물에 가루와 세로 같다고 해서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패브릭의 정의, 저거는 가트너에서 제시한 정의인데요. 데이터 패브릭은 새로운 아키텍처다. 이것은 어떤 솔루션이나 기술이 아니고 새로운 기술들이 조합된 아키텍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디자인 컨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툴이 아니고 이것은 데이터 플랫폼이 도착해야 할 목적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패브릭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 위에 데이터의 생성부터 표준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설명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은 데이터를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관리하는 데이터의 정보는 과거에 고정된 그 패시브 메타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에서 추출하는 정보라든지 혹은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정보들에 대한 데이터 정보들도 관리할 수 있는 액티브 메타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데이터 통합 부분,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이 별도의 독립된 환경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데이터 패브릭에서는 이것은 AI가 자동으로 컨트롤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요구를 하면은 그 AI가 어떻게 데이터를 통합할지 플래닝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메모리에 올리는 과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통합된 뷰로서 사용자들한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데이터 패브릭에도 다양한 문제점이 있죠. 네, 그래서 데이터 패브릭의 첫 번째가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관리 주체를 누구로 둘 것이냐. 과거에는 분석 데이터들은 통합된 데이터들의 관리 주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자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서비스의 원래 주체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오너십이 분석 시스템에서 운영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각각의 도메인들이 별도로 데이터를 관리를 하다 보니 이것을 어떻게 분산되고 자율적인 구조 내에서 통합적인 뷰를 제공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봉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기존의 정보 시스템은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정보에 주력을 했습니다. 이 정보는 뭐냐면 비즈니스를 하면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이죠. 정형 데이터들. 일반적으로는 정형 데이터들이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물건이 얼마나 판매가 됐고 고객들이 얼마의 물건을 필요로 하고 이런 정량적인 데이터들과 정보들이 주로 분석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정보만 분석해서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보와 함께 지식도 같이 생성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판매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요. 상품에 대한 기술도 연구가 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지식으로 보관이 되고 정보로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에 대한 그 정보에 더해서 지식에 대한 공유와 지식과 정보를 융합한 분석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플랫폼에서 또 지식 데이터와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융합하고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존의 DB에 저장되어 있던 정형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탐색이나 분석도 제공 방법을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근 데이터 패브릭의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시스템 중심의 분산 환경을 가정을 하자인 거죠. 데이터는 통합되지
되지 않는 거에 기본이고 통합할 필요도 없는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자가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네. 두 번째는 사용자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분석 시스템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석 시스템에 모여 있는 데이터를 사용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거는 사용자의 역량에 따라 달려 있는 건데 이것을 옮겨서 사용자들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자는 것이고요. 데이터의 융복합, 서비스가 따로따로 독립적이더라도 이것을 잘 융합할 수 있는 서비스 인프라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첫 번째가 지식 통합을 위한 AI 모델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식에 대한 데이터 통합 부분도 언어 모델이나 이런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나 아니면 이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서 메타 정보를 끌어내고 그것을 정보 시스템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획득된 지식에 대한 지식의 데이터화를 통해서 기존의 데이터와 함께 데이터 설명을 통합해서 하나의 통합 메타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활용 데이터셋으로의 요청어 제공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요청을 하게 되면 그때 필요한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고 찾아낸 것을 융합해서 사용자들한테 자동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데이터의 전달과 배송에 집중된 형태의 그런 데이터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 데이터 스트림즈가 생각하고 있는 형태의 데이터 패브릭 아키텍처의 일부분인데요. 데이터 패브릭은 크게 보시면 데이터를 제공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의 정보를 취합하고 정보를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통합 메타데이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메타데이터 영역은 기존에는 데이터 스토어에서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정보들을 취합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표준 및 구조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기존의 비정형 데이터나 이미지에 존재하고 있는 지식 데이터들에서 다시 메타데이터를 추출을 하고요. 여기에 AI 언어 모델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네, 언어 모델을 통해서 보고서라든지 기술 자료라든지 리서치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정보와 메타 정보를 취득을 해서 그것을 통합한 지식 메타, 분류 체계, 컨텐츠 메타의 부가 속성 정보를 통합한 통합 메타데이터를 따로 또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데이터 정보를 통해서 사용자가 데이터 카탈로그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검색하거나 공유하거나 하는 이런 활동을 일어나게 되고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면 그때 데이터 가상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아키텍처가 될 것이고 저희도 그렇게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언어 모델에서의 역할을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파일 시스템이나 이런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비정형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언어 모델이 정보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밑에는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고서에 대한 제목이나 작성자, 분류에 따른 주제, 그리고 주요 키워드가 뭔지, 그리고 요약,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은 뭔지까지도 최근 언어 모델들이 잘 추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추출해서 데이터의 정보를 계속 자동적으로 축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들은 데이터를 검색을 하면서 데이터 정보와 함께 지식도 같이 검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융합한 데이터 가상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받는 형태의 그런 순환 구조가 생기는 거고 거기에서 AI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통합 메타데이터 구축은 AI와 함께 기존의 자동 수집 형태의 데이터 구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합 메타데이터를 구축하면서 데이터 생성과 그다음에 삭제와 활용 이 사이클에서 이 전체 사이클이 잘 통제된 형태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 메타데이터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통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 메타데이터에는 기준 정보라든지 관리 정책이라든지 데이터 사이의 영향도라든지 데이터 표준, 보안, 그다음에 품질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의 정보들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실제로 데이터 플랫폼이 데이터를 배송하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 아키텍처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핵심 기술들을 통해서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든지 데이터 레이크가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새로운 컨셉으로 진화할 걸로 저희는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물리적인 통합이었죠. 실제로 여러 서비스들로부터 데이터들을 직접 가져와서 하나의 커다란 RDBMS에 데이터를 다 ETL이나 CDC로 데이터를 다 통합한 다음에 그것을 BI 툴이나 이런 다양한 서비스에서 활용하는 형태의 물리적 데이터 통합 형태였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페더레이션은 과거에도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여러 RDBMS의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통합하고 실제 SQL이나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해서 데이터를 통합하는 형태의 그런 아키텍처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데이터 패브릭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정보 자체를 데이터에 대한 정보 자체를 수집하고 그것을 추상화한 다음에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를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큰 그림은 기존과 같이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똑같지만 그것이 하나의 통합된 인프라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서비스에 맞는 형태의 클라우드 혹은 활용도에 맞는 클라우드를 각각 고객들이 선택해서 사용을 해도 된다는 거죠. 하나로 통합할 필요 없이.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애저라든지 편리하고 특성에 맞는 형태의 인프라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데이터나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 스토리지에 있는 것처럼 데이터 패브릭으로 통합을 하자는 겁니다. 물리적 통합 없이 가상으로 데이터를 통합하자 인 거고 여기에는 데이터 거버넌스 기술과 데이터 가상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형태의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느냐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에는 제규어 랜드로버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규어 랜드로버가 데이터 패브릭 아키텍처를 어떤 제품이나 플랫폼을 도입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구축을 했고요. 구축하는 방식이 크게 보면 자동차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형태의 서플라이어들이 있고 부품도 굉장히 많고 그 부품이 결합되면서 기능을 만들고 걔가 최종 상품을 만들어내는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이것들이 모두 데이터로 또 똑같은 과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플라이어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파트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 상품의 피처에 대한 정보, 그리고 최종 상품 이렇게 4개의 레이어들로 구성이 되고 각각이 서비스에 따라서 CRM, 그 다음에 그 ERP 이런 다양한 그 정보 시스템에 분리돼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전체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 패브릭 아키텍처로 시스템을 구성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디시전 스피드를 120배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서플라이어가 새로 들어오거나 혹은 공급선이 바뀌게 되면 데이터 통합을 다시 하고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긴 과정이 사실은 데이터 서플라이어가 들어와서 가상화된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만 분석하면 끝나는 형태의 아키텍처로 처리를 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디시전 스피드는 120배 그리고 비즈니스 밸류는 3배의 상승 효과를 가져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데이터 패브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크게 보시면 정형, 반정형, 비정형을 기존에는 ETL로 하나의 데이터 스토리지로 모았어야 했는데
그것을 하나의 스토리지뿐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스토리지, 더 편한 스토리지로 고객들이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또다시 기존에 분석하는 형태의 EDW, 그러니까 DW를 구축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도 그대로 사용을 하는 형태를 그대로 두고 그 위를 하나의 커다란 DW가 생성된 것처럼 데이터 패브릭을 구성을 하는 형태로 저희도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 저희가 모든 해당되는 제품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품을 연구 개발해서 지금 현재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크게 보시면 밑에가 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이고 그 위가 데이터 플랫폼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 영역은 보시면 표준을 관리하는 메타데이터, 그리고 비즈니스 용어나 비즈니스 표준을 관리하는 비즈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품질, 그리고 기준 데이터, 데이터 흐름까지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패브릭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의 전 기능을 저희가 다 제품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패브릭을 구성하기 위한 데이터 통합 기술이 당연히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합을 자동화할 수 있는 형태의 기반 기술들을 가진 ETL이라든지 CDC라든지 이런 기술들도 다 제품화해서 통합이 되어 있고, 이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플랫폼인 테라원 이데아, 그리고 이 전체를 하나의 통합 원스톱 플랫폼으로 테라원이라는 플랫폼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테라원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 영역이고요. 이것들이 하나하나의 기술 영역들이 글로벌에서는 굉장히 큰 회사들이 하나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는 데이터 패브릭을 구성하기 위한 전 데이터 영역, 데이터 관리 영역을까지를 저희 자체 연구소에서 제품으로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제품 라인업이고요. 일부가 나와 있는데 데이터 패브릭을 위해서 저희가 14개 제품을 각각을 연구 개발해서 현재 제품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 제품의 일부 영역 화면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데이터 패브릭의 SQL 실행 화면입니다. 크게 보시면 각각의 데이터베이스가 쭉 있지만 이들 사이의 조인이라든지 둘을 융합한 형태의 데이터 조회나 이런 기능들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좀 복잡하긴 한데 SQL이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흩어져 있는 테이블들을 다 한꺼번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하이브나 사이베이스 IQ, 오라클, 그다음에 하둡이나 파일 시스템까지도 다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스토리지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처럼 활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행된 SQL에 대해서 얼마나 품질이 좋은지, 잘 실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같이 되고 있고요. 네, 특장점을 보시면 분석 성능이 항상 있습니다. 데이터 가상화가 기존의 데이터 통합에 비해서 메모리 기반의 데이터 캐싱을 쓰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SQL 실행이 훨씬 더 빠르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공공보험 정책 수립에 활용된 사례이고요. 재정 추계 분석 및 요율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경우는 재정 추계 분석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사업 영역에 있는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거든요. 기존에는 데이터를 통합한 다음에 R로 분석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를 데이터 패브릭의 일부 기능인 가상화를 적용을 해서 데이터 통합 과정을 자동화하고 메모리를 이용한 분산 처리를 통해서 성능을 개선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보험 분야인데요. 생명보험 분야도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와 기존 보험 시스템도 다양한 정보 시스템들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역시 데이터 가상화를 통해서 간단하게 영역별 데이터 통합 과정 없이
분석하고 활용한 그런 형태의 데이터 사업 모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신 고객들, 기업들의 경우는 기존의 RDBMS 기반의 DW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둡 기반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하둡 플랫폼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하둡이 커지는 게 아니라 하둡 플랫폼이 여러 개가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서비스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하둡 플랫폼과 RDB 기반의 DW를 가상화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처럼 컨트롤하고 활용하는 이런 형태의 사례가 많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처리입니다. 비정형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고서나 아니면 기술 형태의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공유나 활용이 포커스인데, 이런 형태를 비정형 데이터 추가 저장소에 데이터 통합을 하고 여기에서 데이터 정보를 추출한 다음에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융합해서 활용하는 이런 형태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정보계에서 데이터 가상화를 활용하는 사례인데요. 정보계 같은 경우도 통합 DW가 있지만 이 DW를 활용하는 또다시 다양한 마트들을 생성하고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수익 관리라든지 RMS라든지 혹은 CRM과 같이 별도의 서비스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으시고, 이런 것들은 데이터 패브릭을 통해서 가상화 캐시에 데이터를 통합하고 이것을 통합 마트를 통해 제공하거나 혹은 통합 마트 역할을 데이터 가상화가 맡게 되는 이런 형태의 사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데이터 스트림즈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 스트림즈는 데이터 플랫폼을 위한 기반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이고요. 사업 영역이 크게 보시면 데이터 통합,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관리, 데이터 거버넌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데이터 패브릭, 네, 이렇게 크게 4개의 제품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들을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한 컨설팅 및 서비스 사업으로 크게 5개의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고, 제품은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3개의 제품 영역으로 해서 14개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전체를 통합하는 것이 테라원이라는 데이터 패브릭 플랫폼이고요. 네. 그리고 자체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기술 지원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에 있으신 기업분들께서는 도입하시면 빠른 지원과 기능 개발 같은 경우도 요구를 받으면 어떤 회사보다도 빠르게 신규 기능을 추가해 나가고 로드맵을 변경해 나가는 그런 스피디한 회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